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최소 8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주말에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는 부동산 공부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 있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3억 정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서울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이라 그러죠.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소 금액이 8천만 원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것을 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부동산 불장이었던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도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은 투자처 아니냐 하면서 지방으로 이제 2, 3천만 원 들고 내려가서 하는 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거나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하거나 뭔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곳들은 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은 좋은 곳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호황이 길면 길수록 이제 안 좋은 곳들도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때요? 주요 요지들, 서울의 주요 요지들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방이나 비인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좋은 걸 사야 되고요. 너무 소액으로 말도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언젠가 전국이 다 올라가는 불장이 오면은 그때는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는 불장은 앞으로는 좀 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억 정도 갭이 있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매매 가격이 있고요. 거기 전세가 있죠.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한 3억 정도 되는 매물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매물이고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억 5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들이 우리가 최소 이제 봐야 될 것들이다. 지방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8천만 원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보면 되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제가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과천, 분당, 판교 이런 것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여기는 솔직히 서울보다 비싼 곳입니다. 이런 곳들은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들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면은 좀 대단지의 아파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의 평균 전세 가격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대로 갭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최소 이런 곳들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매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 2억이다. 수도권에서. 그러면 이런 곳들은 솔직히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지역, 우리가 좀 선호하는 지역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고요. 물론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다. 대충 평균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거나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많이 하는 실수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로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러면 그 돈에 맞는 아파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지방에 저기 어디 이제 되게 작은 중소도시에 어떤 아파트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는 살만한데? 하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상품을 먼저 찾고 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금액을 알아낸 다음에 그 금액을 최대한 빠르게 모아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내 돈에 맞춰서 하는 투자는 그렇게 좀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하긴 하죠. 내가 가진 돈 안에서 투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그런 것보다, 아, 내가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일까? 내가 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 나는 얼마가 필요한 것일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를 더 모아야겠네? 그걸 모으려면 시간이 대략 뭐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급한 마음에 좀 이상한 곳에 투자하는 그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은 거고요. 실은 돈을 모으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이 상승했다가 한번 빠졌죠. 그리고 다시 재상승이 올 때까지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최소 짧아도 4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 지금 반등하는 데도 있고 더 떨어지는 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기라는 것을 맞으려면은 뭐 4, 5년 정도, 빠르면 3년 정도 이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좀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5천만 원 정도 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3년 동안 한 3천만 원을 모은다 생각하면은 1년에 1천만 원을 모으면 되죠. 한 달에 80만 원을 모으면 됩니다. 한 달에 80만 원은 실은 주말에 나가서 어디에 주말 알바를 해도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저축해가고 그 돈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디 이상한데 엉뚱한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데, 정말 누가 봐도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장기간 10년, 20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뭐 하루 일희일비 하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할 때는 주식하는 마인드를 조금 버려야 돼요. 내가 뭐 어제 떨어져서 슬프고 오늘 올라서 기쁘고 뭐 이렇게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적절한 곳에 적절한 아파트를 샀고 이게 뭐 전세를 한 두 바퀴 돌렸더니 4, 5년 지났더니 뭐 이 정도 올랐구나. 뭐 많이는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 대비 내가 어느 정도 잘 투자를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급해지고 약간 초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잘 모여서 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초조해하고 있구나. 근데 우린 또 이걸 잘 이겨내야지 또 올바른 투자, 돈을 버는 투자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